때 식탁을 보면 부모님 모시고 사나 싶을 정도로 회탕국. 남편은 난닝구 입고 부엌에 서 있고 계속 뭐를 제조 중이셔. 그리고 나는 그냥 식탁에 멀쩡히 앉아 있고. 오늘은 사실 빨래 깎기 컨텐츠를 찍다가 1차로 망했어요. 왜냐면 하도 여러분들이 빨래를 너무 둘둘 만다, 아니겠만 못하다 라는 피드백을 들어서 보세요. 수건을 진짜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각 잡고 요렇게 너무 예쁘게 개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이 한꺼번에 두 가지를 다 주시지는 않더군요. 이거에 집중하니까 하관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러고 개고 있더라고요. 영상 보면서. 그래서 수건을 갠 거는 영상을 찍지 못했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수월한 옷을 다시 준비해서 오늘 빨개쿨을 그래도 찍어야 되기에 사연 읽어드릴게요. 너무 완벽한 걸 바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3개월 앞둔 5월 말 곧 신부입니다. 사연이 조금 묵혔어요. 장독처럼 미안해. 연애는 학교에서 만나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안다고 느낄 만큼 오래 만났고 생활 패턴도 부모님도 이미 다 잘 알고 지낼 뿐더러 그래서 그런지 결혼은 소순처럼 잘 이어져 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결혼 후의 생활,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대화를 안 해봤던 게 문제였을까요? 학교와 집 거리 때문에 남자친구는 자취를 했고 동거 비스무리하게 변질돼서 물론 부모님도 하셨습니다. 연애하며 제가 자주 치워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 패턴이 몸에 익은 상태였거든요. 그때는 불만 없었습니다. 워낙에 제가 요리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좋아하기도 해서 오히려 나만의 부엌이 생긴 것 같아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남친이 설거지를 해주거나 자기 나름대로 치워줬다라고 한 걸 보면 이건 치운 게 너무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눈에 거슬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제 발목을 잡은 건지 지금 결혼 후에 대하여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안 맞아서 너무 불안하고 파혼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맞추고 언니가 말하는 갈린다라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파혼을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남자친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싫어요. 다만 이대로 그냥 사는 건 더 무섭고요. 둘 다 하는 일이 비슷해서 일하는 노동 강도가 비슷하고 그거에 대해 서로 이해도가 높습니다. 전문직이라 유추가 가능할까봐 직업은 패스해주세요. 오케이. 너도 일을 하고 나도 일을 하니까 집안일 같은 경우는 월, 수, 금, 화, 목, 토 돌아가며 하고 하루 공통으로 같이 쉬고 출근 업무 정비를 하자라고 했더니 그럼 분리수거 요일이 금요일이면 금요일 맡은 사람이 늘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만약에 네가 걸리면 툴툴거릴 거 아니야? 아니야. 분리수거 뭐 평소에 꼬박꼬박 통에다가 해놓고 금요일이면 그때 갖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야. 또 말은 그렇게 해도 막상 그때 되면 불만이 생길 거야. 근데 분리수거는 평소에 오빠도 잘 해왔잖아. 밖에 내다 놓는 것도 잘하고. 그거야 네가 빨래며 청소며 다 알차게 잘 하니까. 그리고 그 전에 거기는 내 집이었잖아. 결혼해도 우리 집이야. 내 집. 나는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결혼 후 생활에 대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을 하니 그 똑똑하던 사람이 결론도 없이 대화가 뱅뱅뱅뱅뱅 돌고 그냥 해오던 네가 계속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결국 그거였더군요. 저는 이렇게 될까봐 월수금, 화목토 돌아가며 해보길 바랬던 거고 이 의견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흔히 인터넷에서 반반 해오고 이런 걸로 우리는 절대 안 싸운다. 전세? 당연하다. 사랑하니까 서로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거지 서로 잘해보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언니는 언니가 빨래 개고 집안일 다 하시나요? 결혼 처음부터 누가 뭘 할지 나누고 대화하며 시작을 하셨나요?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너무 궁금합니다. 꼭 사람이 결과가 중요할까요? 살아가면서 저는 굉장히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굳이 결과론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우리 리동무께서 남편분께서 많은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거를 뭐 합의를 한다던가 뭐 조약처럼 좀 잘못된 조약이죠. 억울하게 남편이 어쩔 수 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스타트를 끄는 건 아니고 결혼을 할 때 벌이가 회사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령 금액이 뭔가 배변 패드에 묻은 그 소형견의 오줌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면은 이 배변 패드를 교체를 해야 되나? 너무 아까운데 라고 할 정도로 살짝 묻은 정도의 실수령 금액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돈 관리가 남편이 보기에 당연히 자기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가
번 거는 너 쓰고 어머니가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셨으니까 어머니 뭐 용돈 드리고 그렇게 하든지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번 돈으로 우리 남편도 그다지 많이 벌진 않았어. 지금 이제 내 나이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 어렵게도 혼자서 생활비 다 감당을 하고 그래줬죠. 물론 지금은 제가 뭐 굵직한 거라든지 생활비 같은 관리비 이런 건 또 제가 내고 있어요. 커스트니까 효도해야지. 여보 건강하기만 하세요. 정정해야 해 약속. 돈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살림살이도 결혼 초반에는 우리가 누구냐 로방이 있잖아요. 나만의 부엌, 나만의 집 얼마나 나도 뭘 해보고 싶고 예쁘게 차려놓고 찰칵 샵 신혼 스타그램 그때 당시엔 인스타가 없다지만 그런 거 하면서 얼마나 해보고 싶었겠어. 근데 내가 뭘 해주잖아요. 내가 뭐 된장찌개라든지 뭐를 해주면은 남편이 꼭 머리를 막 요리 흔들어. 그러면서 뭐를 자꾸 더 퍼서 넣습니다. 비말이 묻은 숟가락으로 뭘 퍽 넣어가지고 솔솔솔솔 그렇게 휘저. 기분이 상하겠죠. 그나마 내가 요리를 하던 과정 중에서 발견이 되면은 그래도 과정 중에 이걸 넣는 거니까 기분이 덜 상해. 근데 여기 식탁에다가 차려놨는데 이러고 다시 들고 가서 통에 붓고 뭘 다시 만들어. 그럴 만도 한 게 우리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너무 잘하세요. 명절 때도 봤죠. 한 상바리를 차리시는데 그게 다 맛있고 속도도 빠르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그때 당시 결혼을 37에 했죠. 그러니까 37살까지 37년을 그 음식의 밸런스를 그런 걸 먹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밥을 차려놓잖아요. 밥, 탕, 국, 반찬 이거를 꼭 있어야 돼.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뭐 국물이 있으면 탕까지는 없어도 되지 않냐. 세상에 무슨 소리냐. 선비님 납셨어. 탕과 국은 엄연히 국물의 농도가 다르고 맛도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다. 그리고 생선도 회 살아있는 거 아니면 구운 거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포스팅 찾아보잖아요. 신혼 때 식탁을 보면 부모님 모시고 사나 싶을 정도로 회탕국 남편은 난닝구 있고 부엌에 서 있고 계속 뭐를 제조 중이셔. 그리고 나는 그냥 식탁에 멀쩡히 앉아있고. 저도 인정을 하는 게 참 신기해요. 분명히 제가 네이버라든지 무슨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를 보고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먹어봐도 뭔가 그 설거지 물맛이라고 해야 되나? 뭐가 한참 빠진 맛 있죠. 원효대사 해골물 맛 뭐 이런 게 나요. 사골 국물도 아닌데 뭐 그런 맛이 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뭘 사줬어요. 남편한테 뭘 사줬느냐. 그 당시에 일식집 옷, 회를 좋아하니까 그 옷이랑 그 다음에 주방장 모자 여기까지 오는 거 그리고 회 뜨는 칼 말한 거 있어. 그걸 사주고서는 임명하노라. 너를 우리 집 셰프로 임명하노라.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구석 안주 전문 요리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주는 대로 먹는 스타일이에요. 딱히 뭐를 타박을 하거나 오빠 뭐가 짠데 잘 몰라. 비염이라 뭐 잘 몰라요. 그냥 뭐 해놓으면은 막 사진 착 찍고 어머 오빠 진짜 우리 집에 요리사가 사는 거 같아 대박이야. 그러고 칭찬해주고 절대 타박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기준에서는 밸런스를 잡은 거죠. 물론 우리 오빠가 바보가 아니기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지혜 잘못된 것 같아. 왜 늘 나만 힘든 것 같아. 저는 그런 것 같아. 아무쪼록 오빠가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약간 굳어진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눈에 거슬리는 거 있죠. 그 사람이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요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무엇도 눈에 잘 들어오는 성격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앵글을 보세요. 이 인형 누군가는 사탄의 인형도 아니고 저게 왜 여기 있느냐. 저 휴지 도대체 몇 년 전부터 저기 있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굳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수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본 건데 솔직히 둘둘 많은 거 저는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 남편이 또 보면 혀를 껄껄껄껄 차겠죠. 사실 이렇게 이거를 하게 된 것도 우리 남편이 지혜야 너 진짜 예전에 군대에서 만났잖아. 야 누가 그 칼각을 안 하고 그렇게 둘둘 많이 너 영창가. 다행이야. 내가 미필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싸움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제가 뭐 빨래개기 콘텐츠다 참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크게 별말을 못하고 강제로 약간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남편도 가끔 빨래를 개잖아요. 나랑 똑같이 둘둘 말기 시작했어. 집구석이 다운그레이드 된 느낌. 하지만 우리는 평화롭다. 그 대신 제가 잘하려고 노력하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우리 남편께서 약간 또 일을 또 크게 만드신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내가 또 짠챙이처럼 모아놓은 돈으로 막아준다든지 문말 없이 수습하고. 최근에는 봄이 오잖아요. 오빠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랬더니 너무 귀여워. 핸드폰을 막
찾더니 어디서 캡처해둔 걸 딱 봤는데 뉴발란스 운동화. 애기야, 50 먹은 애기, 쓸 애기까지는 아니고 우리 애기가 또 뉴발란스 운동화 갖고 싶대.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전에는 나이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다른 브랜드도 조금 아름아름 알기 시작을 했어. 또 가가지고 사줬어요. 그랬더니 뜬금없이 나갈 때 지혜야, 너 내 거 신은 거 아니지? 맞아야 신지. 신지 마. 좋은 날에만 신을 거야.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들 귀엽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예전에는 뭐 사달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구할 때 음이온이 나오는 목걸이래요. 그거를 차고 야구를 하면은 엄청 잘 친다는 거예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사달라고 하니까 사줬죠. 그거를 세상에 8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차고 다녀요. 너무 좋대. 끝이 없는 거예요. 귀여움에. 정신 차려보니 약간 내 자랑 같긴 하지만 이건 자랑이 아니야. 정신 승리예요. 근데 대부분 정신이 승리하지 못해서 우리는 자꾸 그게 패배하기 때문에 살기가 힘든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그럼 된 거잖아요.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분이랑 세미 동거를 했었다. 그때 분명히 남자친구분은 자기가 어떤 이렇게 알토랑 같이 살림도 잘하고 그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약간 매력으로 다가와서 아, 이 친구랑은 정말 결혼해도 행복하고 나를 잘 팔로우해주고 할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더 결혼 일사천리로 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제가 약간 그랬어요. 또 내 얘기 어떡해. 사랑꾼인가 봐. 예전에 연애할 때 남편이랑 이제 스키 타다 만난다고 했잖아요. 보드를 타고 내려왔는데 보드복을 바로 세탁을 하더니 바로 방수 스프레이를 뿌리고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까지 딱 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신인류는 뭐야? 물론 지금은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다운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랬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남편이 이제 와서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어떻게 써? 라고 묻는다면 제 입장에서 약간 당황을 할 수도 있지 아니할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대부분 어떤 업무 분장을 할 때 집에서도 업무 분장이라고 표현을 쓰자면 누군가는 빨래, 청소, 설거지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서 뿜빠이를 하지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는 잘 안 하지 않나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끝에 물음표입니다. 서로 잘하는 거를 하면 그게 맞지 않을까. 약간 무책임한 발언일까요? 물론 우리 사연을 주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이 패턴대로 그냥 가다 보면은 내가 혼자서 다 하게 될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월수금 화목토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도 베타 테스트처럼 월수금 화목토로 해보고 서로 잘하는 걸 찾아서 아이템을 찾아서 그거를 서로 맡아서 해보자라든지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분리수거랑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요렇게 한 조합으로 묶어주고 청소나 빨래 요렇게 묶어주고 또 누가 음식을 하면 누군가는 설거지를 하고 요런 식으로 분배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뭔가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수사공조 같은 거 할 때 엄연히 부서별로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국가수에서 하는 일이 있고 경찰이 하는 일이 있고 뭐 국가수가 증거를 막 찾는다면 그 다음에 범인은 경찰이 잡는 건데 꼭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국가수인데 혼자 증거도 잡고 범인도 잡아버려. 그러면 경찰은 뭐가 돼? 무능쟁이 만드는 거잖아요. 막 국가의 지탄을 받고. 그러면 국가수는 야, 너 뭐 했냐? 경찰은 월권이다. 왜 사람을 바보로 만드냐?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러면 또 이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니네 내 세금 갖다 뭐 하는 거냐? 그 소리 들으면서 집안일 같은 경우도 이게 비유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맡은 바 1인분의 역할을 하고 정확히 좀 자기가 잘하는 걸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쉽다면 사랑의 전쟁이라든지 그런 프로가 나오질 않았겠죠? 사실 세미 동거 시절에 우리 자기야가 MRC를 잡아가지고 약간 다 이끌고 혼자 하고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확률상 우리 자기야가 살림살이의 7할은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내 눈에 거슬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슬리면 지는 거예요. 거슬리면은 결국 내가 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잘하는 걸로 이렇게 문바이로 일을 해놓고 상대방이 내 눈에 차지 않더라도 무한 칭찬하면서 약간 신입사원 들어오면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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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이것까지 해줘야 돼. 여기가 학교야 젠장이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약간 우쭈쭈쭈를 해주라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우쭈쭈쭈를 해주지 않아서 이 신입사원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일은 결국 내가 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인정을 하세요. 교육까지가 내 역할이다.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약간 남성팀의 그것과 DNA가 살짝 비슷해요. 남성 호르몬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뭔가 나한테 지혜야 월수금 화목토로 해가지고 집안일을 하자라고 나에게 말을 한다면 나는 그 집안일이 뭔지조차 잘 인지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내 눈에는 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깨끗해 보이걸렁. 그러니까 입력값을 딱 입력을 해줘요. 2시에 빨래를 시작을 해 여보. 2시에 빨래를 시작을 해서 3시에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를 건조기에 넣어. 건조기에 넣어서 뭐 5시쯤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 빨래를 개서 여기다 놔. 근데 볼게. 그 다음에 서랍에 넣어놓는 거야. 뭐 몇 시까지 이런 식으로 입력값을 따다닥 넣어줘요. 그러면 아마 남편분께서 1시 59분까지 저 소파에 누워있다가 2시다. 그때부터 일어나서 시작을 하긴 하실 거예요. 물론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슬퍼지는 거죠. 안타깝게 또 슬픈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는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진정한 문제는 출산 후에 생긴다. 지금이야 두 분이 하는 일이 비슷하고 뭐 이해도도 비슷하고 뭐 월수금 화목토 하면서 이런 거를 찾지만 미역국을요 여러분들 3톤을 먹어도 남성팀은 젖이 돌지 않습니다. 나를 다 삼켜도 젖이 돌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돈다면 병원 가야 돼. 대학병원 큰 병원 가야 돼요. 물론 분유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애들이 밥 먹는 타이밍이 뭐 1시간마다 새벽에도 일어나서 먹여야 되고 흰댕이에서 금수에서 인간을 피스무레하게 키우기까지는 너무 힘들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겪어보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친구들은 이제 피골이 상접해지는 꼴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와중에 좀 잘 지내는 친구들을 보면은 서로를 되게 위해줘. 이거를 내가 해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혹은 남편이 너무 힘들겠구나. 내가 감수해야겠다. 내가 해야겠다.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걸 너무 잘 알아. 그거를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마다 잘하는 분야가 틀려요. 그래서 월수금 화목토보다는 뭔가 체력적으로 커버를 쳐줘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남성팀이 조금 이렇게 해준다든지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 물론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친구가 여자애가 사업을 해요. 그리고 남편은 애를 키우고 이제 가정일을 하는데 아들이에요 애가. 근데 체육을 하는데 남편분이 예전에 체육인이셨어. 그러다 보니까 또 아들내미 팔로우를 너무 잘하시고 움직이는 거나 운동 이런 걸로 체력이 아들내미랑 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도 애가 짝짝짝짝 맞게 커가는 걸 보니까 거기서 성취감도 느끼고 조화로워 보여요. 타인이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자세한 건 조금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리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육아만 하다가 부업이라고 되나요? 뭘 시작을 했는데 그게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께서 회사 다니다가 그거 접고 사업도 약간 도와주면서 가정일도 같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그 조화로움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뭔가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중간에 변하는 게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결론을 내려보자면 월수금 화목토 이것보다는 서로 잘하는 거를 찾아서 상대방이 잘하는 거 인정도 해주고 맡은 바 1인분 역할만 한다면 싸운 확률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쌉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너무 많이 좀 싸우고 그런 분들 보면은 상대방한테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 기대치의 기준이 자기야. 왜 나만큼 이렇게 못할까? 나라고 이걸 해봤겠어? 근데 저 사람은 이걸 왜 못해? 이게 눈에 안 들어와? 이게 안 거슬려? 이게 기준이 내가 돼버리니까 안 따라와주면 화가 나고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쩌겠어. 내가 고른 사람이 그런 사람인걸. 남편 같은 경우도 제가 걸레질하는 거를 보고 제가 한창 디스크가 너무 심할 때 수그리지를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서 어떻게 이제 내가 걸레질을 했느냐, 발가락에다가 이제 걸레를 여기다 끼워요. 이렇게 하고 바닥에다 이렇게 물질을 한 거야. 그 남편이 그걸 보더니 지혜야 일로 와봐. 왜? 이거 영상 봐봐. 내가 그렇게 걸레질하는 걸 찍어놨어. 우리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하자.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도 왔어. 그거 왜 안 없어져? 나 너무 불안해 죽겠어. 거기 내 영상 제보할까봐. 사실 저는 이런 사연을 받으면 입을 오므려야 될 사람이에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죄스럽고 늘 남편한테 고맙고요. 정말 내 남편이 지네였다면 뉴발란스 운동화를 뭐 15족이야 16족이야 18족까지 사줄 수 있어요. 심지어 아침마다 한 쪽씩 신겨줄 수도 있어. 왜? 나보다 어쨌든 간에 고생하는 걸 아니까 고마우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오래 잘 살지 않을까. 우리 사연자분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고 지혜롭게 하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 약물고 꼭 이겨내시기를 5월에 예쁜 신부님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면서 오늘 빨래 갠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지 둘둘 말았고요. 이렇게는 다시는 안 돼요. 안녕. 쭌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